자, 글로벌 스톡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계속 예고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8주간에 걸쳐서 중국 경제의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투자해볼 수 있는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고 있는 그 시리즈를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정주용의 차이나 인사이트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방송 직전에 저한테 잠깐 말씀하셨던 네. 게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굉장히 또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랐다면서요. 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어떤 종목이에요? 핀또또라는 네네. 기업이죠. 예, 그때 설명드리기는 알리바바가 잘 못하는 어떻게 보면 3선, 4선, 5선 지역을 네. 게임과 전자상거래의 그룹 바잉, 그죠? 네. 예, 그 그룹 구매 합쳐가지고 새롭게 하는 80년대생 이제 그 창업가가 네네. 2000년대생의 이제 그 소비자를 타겟을 했는데 지금 한 1, 2주 사이에 한 주가가 40~50% 올랐습니다. 50%, 40~50%. 네. 20불이던 게 한 30몇 불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 회사가 무서운 게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회사 매출 성장이 7.5배가 이루어졌어요. 아, 그러면 30% 오른 거면은 적게 오른 거네요. 예. 근데 네네. 매출이 7.5배 올라가는데 세일즈와 마케팅에 쏟아 부은 돈이 매출의 거의 2배가 됩니다. 아, 그렇네. 그래서 기존 전통적인 어떤 재무 분석으로는 분석이 안 되는 안 되는 회사예요. 기업이죠. 예.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몇 주째 강조드리는 거는 중국이란 나라 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기업, 유니콘 기업, 네. 전통의 어떤 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공통점은 엄청 빠른 속도로 네. 그리고 중국의 소비는 단단하니까 이 단단한 소비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방정식을 써나간다. 그래서 좀 머리에 뚜껑을 좀 열고 그러니까요. 예, 박스를 벗어나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여져요. 제가 바로 앞 코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것과 개념이 다른 것처럼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좀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관점으로.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좀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오늘의 이야기도 네.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모빌리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네.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카카오 택시, 뭐 타다, 네. 뭐 요즘에 고잉 해가지고 이렇게 뭐 킥보드 타고 다니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한국에서 규제 환경이 너무 다양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되게 빡빡하고 네. 전통적인 어떤 그 교통이 사실 한국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중국은 이제 13억 인구가 네. 이제 북경만 해도 한 3천만 명이 넘습니다. 네네. 근데 원래 전통 교통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교통 그러니까 지옥 같죠. 그래서 뭐 아침에 출퇴근할 때 정말 힘듭니다. 네. 그리고 차도 안 잡히고. 그래서 막 뭐 비 오는 날에는 택시를 잡는 걸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새벽에 이동하거나 네. 막 이런 어떤 되게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띠디 추싱이 나온 지가 7년 됐어요. 네. 중국의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회사 띠디 추싱인데 네. 띠디 추싱을 사용자가 5.5억 명입니다. 네. 아, 5억 명이 5억 명이 넘는다고요? 넘습니다. 13억 중에 5억 명이 쓰는 거예요. 절반이 사. 그러니까 연안가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네. 띠디 추싱을 다 쓴다고 보면 돼요. 1년에 사용 건수가 10억 건이 넘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띠디 추싱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중국의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중국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그 이미 중국의 교통을 완전 뒤바꿔놨어요. 네네. 택시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율주행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우버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회사이기도 네네. 하고 이 회사 역시 주요 주주가 소프트뱅크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주주가 네. 우리가 잘 아는 텐센트,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또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딘가? 애플도 있습니다. 애플도 디디 추싱의 주주예요. 주요 주주입니다. 오. 그래서 상당히 이 회사를 이해를 하면 중국의 모빌리티 산업의 한 반 정도는 이해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앞서 좀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네. 그 뭐 모터 같은 것도 잘 만드니까 뭐 전동 킥보드 이런 것도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결국 그 모빌리티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한 건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란 말이죠. 중국에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사실 중국이 원래 이제 교통 체증과 네네. 교통 시스템 자체가 엄청 불편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변화시키게 되는 그 부가가치가 훨씬 더 임팩트가 큰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네. 완전히 열린 자세로 정부에서 서포트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디디 추싱의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네네. 그래서 독점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통에 있던 어떤 버스나 택시나 다양한 교통의 시스템을 좀 교란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네네.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혁신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네네. 이걸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창시자도 뭐 이제 40대 남성분인데 네. 공동으로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흥미롭게 레노버 회장의 딸입니다. 레노버요? 예. 그 우리가 예전 IBM IBM이라고 인수했던 생각하는데 예. 뭐 중국에서 가전으로는 뭐 네. 엄청 큰 회사죠. 레노버 회장의 딸입니다.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지금 디디 추싱이 성장해서 그렇지만 네. 창업 초기에 이 류칭 그분 이름이 류칭 여자분인데 네네. 이분이 거기서 왜 고생을 하는지 중국 사람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우버도 중국에서 경쟁해서 이겨버리고 네네. 그리고 이 여자분이 또 상징적으로는 암 투병을 이겨내고 바로 직후에 네. 재작년 초쯤 됩니다. 예. 그 애플 팀쿡 대표랑 같이 이렇게 회동을 하면서 1조 원 투자를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또 직후 우버가 중국에서 백기를 들고 네네. 우버와 이제 디디가 한 몸이 됐어요. 예, 지분 수합을 그렇죠. 하면서. 네. 예,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젊은 창업 열기를 어떻게 보면 서포트해주는 네네. 정부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 기업들을 거대하게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시면은 디디 추싱의 기업 가치가 직전 밸류가 70조 원 합니다. 네. 현대차의 2배가 훨씬 넘죠. 예, 그래서 네. 차 한 대 생산하지 않지만 네네. 예, 그 지금 중국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거의 다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고 단순 트래픽 입장에서는 우버보다 훨씬 큰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도 한 내년이나 후년쯤은 상장할 걸로 보여져요. 네네. 나스닥 홍콩 혹은 중국 본토에 그러면 상당히 뭐 해당 연도에 가장 큰 IPO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도 뭐 우버에 대해서 관심이 네네.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버와 마찬가지로 디디 추싱도 자율주행 시대, 인공지능 이것과 이제 버무려져야만이 이 기업이 지금 현재의 가치를 완전히 정당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중국이 또 이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죠. 그래서 어떤 도시 하나 지정해서 거기서 자율주행 특구 네. 이래가지고 지금 북경 인근의 숑안 특구라고 세종시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서 디디 추싱이 정부랑 협업해서 아예 도시 자체를 스마트 모빌리티 어떤 특화된 시티로 시티로 뭐 만들었나 보네요. 네,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실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 회사는 또 본격적인 어떤 에비타 현금 흐름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지금 상태는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은 뭐 네. 막대한 손실을 만들고 있죠. 네, 근데 안 그래도 그 네. 우버랑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돈을 또 깎아주고 그리고 그 사용자들,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에게는 돈을 또 얹어주고 하면서 네. 비용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게 사실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1년에 뭐 쿠폰만 몇 조 원씩 땅바닥에 그러니까요. 뿌리던 시절이 네네. 한 재작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원래는 띠디랑 콰이디란 두 회사가 있었는데 두 회사가 시장을 반반 했었어요. 네네. 띠디는 텐센트 투자를 받았었고 콰이디는 알리바바의 투자를 받았었는데 네. 또 텐센트 알리바바 되게 실리적이에요. 두 회사가 합병을 해버렸어요. 네네. 띠디 콰이디에서 시장 점유율 80% 했더니 우버가 덤볐죠. 네. 그래도 우버랑 또 쿠폰 전쟁을 한 1, 2년 했는데 그게 연간 한 몇 조 원씩 뿌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는 편했죠. 그쵸. 공짜로 타고. 네. 그런데 우버가 퇴출되면서 결국 좀 약간 합리적인 이성의 단계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되게 소비자 입장에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띠디가 자꾸만 가격을 올려요. 예,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반떼나 이런 그쵸. 소형 차량을 매칭을 해주는 거를 메인 화면이었는데 한 작년 초부터는 뭐 우리로 치면 소나타 그랜저 네네. 요 정도를 한 10% 20% 높은 가격에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예. 원래 사용하던 그 소형차의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까, 네. 레벨 높은 자동차를 좀 매칭을 시킴으로써 네. 거기에서 비용을 좀 많이 받나 보네요. 싼 거를 안 잡히게 해줘요. 네네. 독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게 가능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네.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사실 저희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출장 가면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디디 추싱이 되게 그런 어떤 가격 결정의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호화차 서비스라고 하나가 또 생겼는데 그거를 비 오는 날에 차가 안 잡힐 때 일부러 그걸 메인으로 띄워줍니다. 팝업으로. 네네. 그러면서 지금 주문하시면은 이 BMW, 벤츠, 아우디가 네. 이전에 뭐 소나타 가격에 온다. 네. 그러면 그걸 누르면은 딱 와요. 네. 그러면 안에 와이파이 다 되고 막 화초도 있고 뭐 아쿠아피나 피지 이런 네네. 고급 생수 있고 내릴 때 막 우산 씌워주고 그렇죠. 이러니까 다음번에 탈 때 어떻겠어요? 다시 또 타고 싶고. 그쵸. 예, 그래서 눌러 보면은 비싸고. 네. 근데 결국은 띠디 추싱이 이런 식으로 객단가를 올려가지고 매출 늘리고 현금 흐름을 좀 플러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한 올해 내년 가면서는 조금 더 건전한 그런 경영으로 지금 돌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결국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와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결국 그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건 정말 매력적인 그 투자처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디지추싱은 상장되어 있지 않다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네. 뭐라고 답변하세요? 일단 주요 주주가 소프트뱅크, 텐센트, 알리바바니까 간접적으로는 이들 기업이 수혜를 누릴 텐데 사실 가장 지분율이 높은 거는 소프트뱅크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버도 그러고 그 뭐 알리바바도 대주주가 뭐 소프트뱅크지만 네네. 역시나 띠디추싱에서도 모든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거는 소프트뱅크입니다. 네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포트폴리오로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엔 내년 정도에는 상장을 할 거예요. 네네. 예, 이제 더 어떻게 보면 투자를 그 프라이빗하게 사모로 모집을 할 그럴 것도 없고 네네. 지금 70조가 넘는 회사인데 상장 안 하는 게 이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장을 해서 우버랑 아마 시가총액 경쟁을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전까지 아마 충분히 재무적인 흐름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경영진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띠디 추싱은 이렇게 계속 더 거대해지고 있다. 네네. 근데 중국에 띠디 추싱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두 바퀴 달린 자전거 공유 업체도 상당히 많아요. 네네. 예,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난립해서 한 브랜드가 40개까지 늘어났다가 네네. 작년에 2개로 줄어들었어요. 모바이크와 오포.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운용하던 차량 자전거 대수가 2천만 대가 넘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 뭐 다수의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내는 게 오포가 망하면서 뭐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쓰레기 같은 네네. 자전거가 뭐 네. 길거리를 뒤덮고 있다 하는데 네. 지금 이 순간 상하이 북경 가보시면은 여전히 사람들이 자전거를 잘 쓰고 있어요. 네네. 이제 자전거에 대한 개념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음. 자전거는 사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고 구독하는 거고 시간제로 내가 돈을 내는 거다. 네. 절대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는 제조에서 서비스로 변화하는 거예요. 네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마스라고 하죠. 이것을 상징하는 현상이 그 모바이크 오포 우리 자전거 공유에서 네네.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 공유가 이제는 전기 자전거 공유, 스쿠터 공유로 넘어가고 여기에 알리바바가 전략적으로 지분 투자한 헬로우 추싱이라는 기업이 네. 최근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포나 모바이크만 보면은 야 1세대 중국의 자전거 공유 이제 잘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알리바바가 키우고 있는 헬로우 추싱은 지금 작년보다 뭐 몇 배씩 성장하고 있고 네네. 지금 알기로는 1,000만 대 넘게 자전거가 있고 전기 자전거도 뭐 수백만 대가 있다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인의 어떻게 보면은 절대 다수, 더 많은 차가 없는 절대 다수 네. 인구에는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나 띠디 추싱이나 리프트나 뭐 올라나 그랩이나 자율주행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 모바이크 오포가 겪었던 것처럼 제조 업체들이 네네. 이제 이 플랫폼 기업의 밑으로 OEM 업체처럼 종속되는 그렇죠. 네. 어떤 산업의 구조가 변화가 된다는 패러다임 거예요. 변화겠죠. 여기선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동차 제조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셀입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모빌리티 기업은 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다들 이런 플랫폼 업체들의 지분을 뭐 산다거나 네. 아니면 그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왑을 해서 그 네. 좀 전략적 제휴를 계속 한다거나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그리고 어차피 디지투싱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중국과 같은 넓은 시장에서 정말 독점을 갖고 있는 독점 권한을 갖고 있는 정말 이 정도의
규모의 회사라면 한번 투자해 볼까 싶은데 두 가지 여쭤볼게요. 비상장 회사도 그 투자가 가능한가요?랑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가요? 네, 그 비상장 기업은 사실 지금 그 뭐 증권사 PB센터나 네네. 이런 것들을 방문하시면은 문의하시면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네네.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디 추싱이나 올라나 그랩이나 그리고 중국의 다른 유니콘 기업들도 네네. 어떤 신탁이나 그리고 뭐 그 신기술 금융사 네네. 그 펀드를 통해서 뭐 요즘 말이 많지만 사모펀드 그렇죠? 네네. 사모펀드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엔 좀 그게 대중적으로 돼서 이제 구좌당 어떤 금액이나 이런 거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기회는 계속 더 많이 열릴 것 같고 또 저 같은 사람도 계속 뛰어다니면서 좋은 기회를 발굴을 그쵸, 해야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모주에 대한 그 가능성은 이제 다이렉트로 한국 개인이 중국이나 뭐 홍콩이나 이런 공모주 청약을 하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좀 안 되는 열어준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주 펀드가 오히려 네네.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공모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장 전에 한 1년, 2년 전쯤 지금 뭐 디디 추싱의 비상장 지분이 어디 그 유통되고 있다 하면 네네. 그 지분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버도 보면은 공모가 대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상장 유니콘 이후에- 경제가 네네.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상장 전에 계속 고성장일 땐 상장 안 하다가 유니콘 기업들이 좀 이제 한 뭐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쵸. 이러면 이제 상장을 그때 합니다. 상장하죠. 예. 네. 그래서 그거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중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이제 단순히 중국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카카오나 타다 이런 기업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방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늘 소개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모빌리티 산업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투자의 기회를 또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주영의 차이나 인사이트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